7살 우영이 엄마는 요즘 고민이 많습니다. 누구보다 열정적인 워킹맘으로 일과 가정에 늘 최선을 다해왔던 우영 엄마. 우영이가 막 태어났을 땐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란 생각과 끊임없이 싸우며 지냈고, 우영이가 조금 자라선 바쁜 엄마 때문에 우영이가 잘 자라지 못할까 걱정했습니다. 이런 걱정과 고민들을 이겨내기 위해 최선을 다했던 우영 엄마. 그런데 어쩐지 요즘은 모든 에너지가 소진된 것만 같은 기분이 듭니다. 내 행복은 다 어디로 갔나? 고민이 많은 것은 우영 아빠도 마찬가지. 이제 곧 학부모가 되면 경제적 지출도 많아지게 될 텐데, 가장으로서 느끼는 책임감 때문에 우영 아빠는 두 어깨뿐 아니라 마음까지 무거워졌습니다. 이런 감정은 회사로까지 이어져 이전보다 성과도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삶의 낙을 잃은 우영 엄마 아빠. 다시 힘을 찾을 방법은 없는 걸까요? 케이크를 보시면 누가 생각나세요? 케이크를 좋아하는 우리 아이가 생각나고, 우리 아이의 생일이 생각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아이가 태어나던 그날, 생명 탄생의 감격과 경이로움까지도 느끼셨을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보면 이날은 단지 아이의 생일만이 아닌 것 같아요. 부모의 생일이기도 하죠. 부모로 태어난 날이니까요. 갓 태어난 아이는 부모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죠. 마찬가지로 부모도 부모로 처음 낳기 때문에 갓난 부모이고, 그래서 미흡한 점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지 100일 됐으면 부모 경력도 100일인 거고요. 돌이 됐으면 1년 경력의 부모, 5년, 10년이 되었으면 5년, 10년 경력의 부모인 거죠. 근데 부모로 살다 보면 이런 당연한 사실을 잊게 되기가 쉬운 것 같아요. 이제 엄마, 아빠라는 말을 겨우 시작한 아이한테 굉장히 유창한 언변을 기대하듯이 부모된 스스로에게 굉장히 능숙한 부모 역할을 기대하니까요. 그래서 부모는 늘 부담이 되는 것 같아요. 어릴 적 경험한 부모님의 아쉬운 점을 떠올리면서 나는 꼭 이런 좋은 부모가 돼야지 라고 결심을 하기도 하죠. 하지만 그런 기대에 못 미치는 경험을 수없이 하게 되고요. 그때마다 자책을 하게 됩니다. 아이를 사랑하지만 부모인 내가 이 정도만 아이를 사랑하면 왠지 안 될 것 같은 생각에 스스로를 더 옥죄기도 하고요. 그때그때 스스로 실망하는 일들이 반복되면서 나는 모성애, 부성애가 부족한 건 아닐까 하는 마음에 더 조급해지기도 하고요. 가정에서의 복잡한 마음은 직장에서도 스스로를 위축되게 만들어서 업무에도 알게 모르게 지장을 많이 주게 됩니다. 부모로 살다 보니 행복하기보다는 복잡한 마음이 드는 것, 나만 그런 걸까요? 진료와 상담을 하다 보면은 육아는 생각보다 아주 길구나 라는 생각을 저는 자주 하게 됩니다. 문제 한번 내볼게요. 아이의 친구 관계 문제로 상담을 좀 해달라면서 저한테 상담 예약한 엄마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몇 살이었을까요? 초등학생? 중학생? 아니고요. 21살이었습니다. 자식이 성인이 되었어도 친구 관계 문제를 나서가지고 해결해 주려 하는 게 바로 부모인 거예요. 별로 안 놀라신 분들을 위해서 문제를 하나 더 내볼게요. 아이가 거짓말을 많이 한다고 상담을 예약한 부모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몇 살이었을까요? 눈치채셨겠지만 무엇을 상상해도 그 이상입니다. 그 아이는 31살이었어요. 저는 무슨 사기를 쳐서 법적 문제를 일으킨 건 줄 알았는데 직접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게임을 많이 하고는 안 했다고 거짓말한다는 거였어요.
이런 게 극단적인 경우일 수 있지만 부모 역할이 생각보다 오래 간다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육아는 절대로 수년 안에 끝나는 게 아닌 거죠. 운동 경기에 비유하자면 100m 달리기인 줄 알고 전력 질주했는데 달리다 보니까 그게 끝이 아니라 끝이 보이지 않는 마라톤인 거예요. 마라톤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바로 페이스 조절이죠. 마찬가지로 부모 역할에도 이 페이스 조절이 필요한데 이 조절을 잘 하지 못하고 무리하다가 결국에 몸과 마음이 소진되어 부모 역할하기가 더 힘들어지는 경우를 저는 정말 많이 봅니다. 이렇게 부모 역할하느라 소진된 몸과 마음을 가지고 일터로 나가면 일이 잘 될 리가 없죠. 일과 가정은 분리될 수가 없고 서로 많은 영향을 미치는 개념이니까요. 일이 많아서 야근을 하게 되면 가정에 소홀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이 문제, 부모 역할 문제, 부부 문제가 많아지면 그게 또 일에 지장을 많이 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즘은 조직의 외적 요인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가정이라는 거를 무시한 채 그저 직무 성과만 높이려는 기업과 조직은 점점 어려워지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 강의를 드리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죠. 의욕적으로 일에 몰두하면서 열심히 하루하루 살다가 결국에는 모든 에너지가 소진돼 버린 현상을 말하는 번아웃 증후군이라는 게 있어요. 가정 내에서 부모로서의 역할 갈등은 이러한 번아웃 증후군을 가속화합니다. 마음이 복잡하면 업무에 집중이 되지 않고 아무리 성격이 좋던 사람도 예민해지기 때문에 직장 내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고요. 공감 능력도 떨어지니까 소통에도 문제가 생기죠. 그러다가 벼랑 끝에 선 마음이 들면은 극단적으로 다 때려치우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또 가정에서 위축되고 궁지에 몰리는 느낌을 받게 되니까 계속 악순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육아라는 말의 뜻은 아이를 기른다죠. 부모가 아이를 기르는 게 육아인데 주어인 부모는 소홀히 여기게 되고 목적어인 아이에게만 집중하기가 쉽습니다. 육아의 주체인 부모 자신이 아이만큼이나 중요한데 말이에요. 공기 반 소리 반이라는 말처럼 부모 반 아이 반이라는 균형감을 유지하는 게 육아라는 20년 이상의 마라톤을 완주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합니다. 부모도 신체적인, 심리적인 한계를 지닌 사람이니까요. 이 점을 잊고 부모 역할을 무리해서 하다 보면은 몸과 마음이 소진될 수밖에 없어요. 부모 자기 자신을 점점 잃어가게 되기까지 하죠. 아이는 점점 자라고 있는데 내 몸과 마음은 점점 축나고 있는 느낌을 받고요. 아이가 잘 자라는 걸 보면 정말 행복한데 뭔가가 행복하지 않은 아이러니한 느낌을 받게 되는 이유예요. 아이 반 부모 반이라는 균형의 마음가짐 꼭 기억하세요. 그래야 가정이 안정되고 안정적인 마음으로 일도 할 수가 있어요. 일을 안정적으로 하게 되면 가정의 안정에 도움이 되는 건 당연하고요. 경제적인 안정이 가정의 안정에 중요하다는 의미도 있지만 부모 자신의 심리적 안정이 가정의 행복에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육아도 일도 거시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는 마라톤이에요. 너무 앞만 보고 달려가면은 결국엔 페이스를 잃고 소진됩니다. 현대사회에서는 그런 경우가 더 많아지는 것 같고요. 육아도 일도 어떤 소소한 행복을 느낄 찰나가 있기 마련인데 그걸 느낄 여유가 없어지면 육아와 일에서 의미를 못 찾게 되고 행복해지기도 힘듭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정말 열심히 살고 있는데 뭘 하는지 모르겠고 삶에 낙이 없고 무의미하다는 생각도 들죠. 부모가 행복해야 아이가 행복하다라는 말이 있는 거는 다 아시죠? 그 말과 똑같이 가정이 행복해야 직장이 행복해요. 그리고 직장이 행복해야 가정이 행복합니다.
자기 직업에 흥미를 가지고 만족하는 부모는 일뿐만이 아니라 부모 역할 자체에도 만족감을 느낀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어요. 부모와 아이와의 관계가 마찬가지로 가정과 직장의 관계도 역시 균형감 유지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라는 직장인이라는 자신의 역할과는 한 발짝 거리를 두고 나를 바라보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앞으로의 강의들을 통해서 워킹맘, 워킹데드로 사는 동안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복잡하게 얽혀버린 내 마음을 하나하나 발견하실 수 있게 되실 겁니다. 행복을 위해서는 초점을 어디에 맞추느냐가 중요해요. 일, 가정 양립을 위해서 둘 중에 어디에 초점을 맞출지 많은 고민들을 하시죠. 그런데 사실 이 둘 다 초점 맞출 곳은 아니에요. 가정도 아닌, 직장도 아닌 바로 나 자신에게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거는 자기만 하는 이기주의자 아닌가? 날라리 아닌가? 본능대로 막 살라는 얘긴가? 라면서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많은 분들이 직장에서, 가정에서 모범생으로 살고 있어요. 근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이 모범생이 나중에는 결국 문제를 일으킵니다. 나 자신에 대한 존재감이 없이는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순간이 결국에는 오고야 마니까요. 앞으로 저희 클리닉을 통해서 행복한 내가 되는 방법을 차근차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